BGM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좀 나눠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BGM을 어떻게 쓰고 계시나요? 뒤쪽으로 잔잔하게 깔리고 있는 이런 BGM들이 이제 백그라운드 뮤직이라고 하죠. 사실은 이제 테마 음악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뭐 남녀 주인공의 테마도 있을 수가 있고, 뭐 복수 테마도 있을 수가 있고, 복수에 관한 내용이면은 고정적으로 그 사람을 나타낼 수 있는 표제 형식의 음악들, 이런 것들은 이제 테마곡이라고 하고, 전체 씬의 분위기를 그냥 잡아주는 형태, 아니면은 이제 유튜브 내에서는 좀 지루함을 좀 잡아줄 수 있는 형태들, 그런 형태들을 이제 BGM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BGM이라고 해도 아무 음악이나 깔아놓으면 안 되죠. 내가 뭘 진행하고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거기 맞는 형태의 BGM이 아니면 오히려 BGM을 안 까느니만 못하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죠? 볼륨 레벨.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제 테마곡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스코어링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영상이 나오고 그 영상에 맞춰서 음악을 만들어야죠. 뭐 이게 뭐 거창한 드라마나 영화가 아니더라도 사람이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그 사람은 캐릭터라는 게 부여가 돼요. 뭐 유명한 유튜버들이 뭐 피터 맥키넌도 그래요. 피터 맥키넌 그러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캐릭터가 뭐죠? 굉장히 에너자이저, 에너지가 흘러 넘치고 남성적이고, 케이시 네이스텟 같으면은 저널리스트라는 기본적인 틀, 어떤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독특하게 비판하고 그 비판의 저변에 휴머니즘이 깔려 있다라는 거.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람의 목숨, 사람의 불편함, 그 사람이 쓰는 음악들을 들어보면은 굉장히 따뜻하면서도 되게 세련돼요. 모던 레트로라고 하죠. 그런 형태를 씀으로써 이 사람이 건드리고 있는 주제의 무거움을 상쇄시켜줌으로써 끝까지 볼 수 있게 하는 어떤 영상의 퍼포먼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형태들을 구현을 하는 게 이제 BGM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게 강의나 세미나는 아니고 라이브이기 때문에 제가 뭐 자료를 많이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들려드리고 이러진 않을 거예요. 이제 뒤쪽에 이제 소개하는 정도로 음악들 조금 들려드리긴 할 거고. 자, 일단은 여러분들은 BGM을 어떤 기준으로 고르시나요? 한번 채팅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전 그냥 딱히 다들 안 고르는 거 찾아요. 음악 고르는 것만 진짜 며칠 고른다는 거. 이거 진짜 맞아요. 전 이제 에피데믹 데이, 아티스트 데이 정해가지고 하루 종일 그날은 곡만 고릅니다. 제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저는 음악 듣고 그림이 그려지는 장면으로 콘티를 짜는 편입니다. 이거 내가 얘기하려고 그랬고 내가 얘기를 해버리셨네. BGM에 대해서 첫 번째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내가 좋아하는 곡이나 좋은 노래를 고르지 말고 곡을 들었을 때 씬이 연상되는 곡을 고르자. 이게 첫 번째거든요. 보통 BGM은 쓰임이 있습니다. 음악이 좋아서 내가 그 음악을 즐기려고 듣는 형태가 아니잖아요. 가요라든지 그 오디오로만 표현이 되는 형태의 음악이랑 영상에 붙이는 음악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일단 믹스가 달라요. 가운데 대사가 들어왔을 때도 쓸 수 있도록 스테레오 밸런스를 좀 다르게 잡습니다. 장 감독님, 생각해보니 전 첫 4마디 멜로디가 좋은 곡을 선호하는데, 이거 내가 두 번째로 얘기하려고 그랬던 건데, BGM의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인트로다. 곡을 들었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4마디까지 듣지 않고요, 들었을 때 한 10초 들어요. 그 5초를 듣는 동안 내 귀를 사로잡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시청자를 사로잡지 못해요. 1시간짜리 분량의 영상이던 10분짜리던 30초짜리던 똑같아요. 처음에 나오는 10초에서 15초 내에 판가름이 나요. 내가 이 영상을 계속 볼 것인지, 내가 이 음악을 계속 들을 것인지 아닐지. 그 다음에 A파트와 B파트의 사용, 사비와 벌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벌스는 A파트, A, B, C 보통 이런 식으로 나눠서 나오기는 해요. BGM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형태들을 동시에 그 구간에 다 집어넣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A 파트는 언제 쓸 것이고 B 파트는 언제 쓸 것인지 여러분들 골라보시면 아시겠지만 웨이브 이렇게 뜨죠. 조금 있다가 제가 아티스트하고 에피데믹 화면에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제가 카메라 리뷰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리뷰의 클라이막스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제품에 대해서 이 제품에 뭐 이런 스펙도 있고 저런 스펙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 스펙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있어요? 유저 경험이라는 게 있겠죠. 내가 썼을 때 이런 장단점이 있었고, 이런 파트는 되게 좋아서 좋았고, 이건 싫었고. 저 같은 경우는 제일 클라이막스로 생각하는 부분이 유저 경험치예요. 거기에 가장 포커스가 많고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파트가 나눠지죠. 스펙에 대한 이야기, 파트, 유저 경험, 장단점, 그죠? 음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똑같은 걸 깔아버렸다고 하면 음악을 안 까느니만 못하겠죠. 그렇다고 그 파트별로 음악을 다 다르게 해서 깔어? 이거는 직접 작곡을 하지 않는 이상 자연스럽게 붙을 턱이 없죠. 저 같은 경우에는
리뷰에서 만약에 음악을 쓴다고 칩시다. 그러면 뭐 곡은 보통 뭐 3분에서 4분 정도가 완곡이잖아요. 아무리 길어도 2분 30초 내에서 곡을 마드매를 져버려요. 짧을 경우 1분 30초로 해서 곡을 끝내버려요. 여러분들이 계속 편집을 많이 하시다 보면 요 정도 왔으면 여기서 음악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지루해, 이게 감이 오거든요.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제 그게 있잖아요. 요 파트 여기까지 설명을 했어요. 뭐 처음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한 가지 색깔로 간 다음에 중간에 다른 파트를 이야기할 때는 음악을 아예 없애버려요. 대사하고 음악이 쭉 나오다가 음악이 탁 끊기고 그래서 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형태가 됐을 때 사람들이 거기에 확 집중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각 파트별로 씬의 인트로들에 집중력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혼자 또 계속 떠들면 음악 없이 어느 순간 되면 또 지루해지겠죠. 이제 다음 파트로 넘어가기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부분이 뭐죠? 인서트 샷. 말은 계속해. 그래서 뭐 저것저것 하는데 인서트 샷이 쓱 들어가면서 음악이 같이 들어갈 수 있죠. 다음 음악을 들어갈 인점을 또 잡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인트로에 좀 템포감이 빠른 걸 집어넣고요. 그렇게 한번 쉬었다가 그 다음에 나올 때는 미디움 템포를 바꿔줘요. 사람이 계속 빠르게 막 심장이 되고 있으면 컷이 거기에 맞춰서 같이 바뀌지 않으면 지루하게 느껴져요. 템포가 어느 정도 미디움화되면 거기에 맞춰서 컷이 조금 느리게 넘어가도 그게 지루하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상도 이 템포 그루브감이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특별히 여기에 좀 감정을 담고 싶다. 음악이 들어간 듯 안 들어간 듯 이게 세련되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 감정씬에서는 내가 감동적인 얘기를 한다고 음악이 계속 같이 감동적이 된다? 나중에 대사를 올릴 거야, 음악을 올릴 거야. 해결이 안 돼요, 그거는. 딥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한데 좀 중요한 얘기라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 뭐 이거를 다 외우거나 알 필요는 없지만 한 번씩 들어놓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봤어요. 이게 A 파트, B 파트, 그리고 빈 파트, MT 파트를 잘 활용해서 전체적인 씬을 짜자.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용도별 폴더 정리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음악을 갖다가 쭉 고르시잖아요. 자, 폴더가 여러분들 잘 보이시나요? 지금 이게 이제 에피데믹 사운드하고 아트리스트를 제가 폴더별로 좀 정리를 해놓은 건데, 이게 영화 같은 경우라면은 감정선에 따라서 보통 많이 나눠놔요. 그런데 이제 유튜브에서 우리들이 쓸 때 쓸 수 있는 형태들로 지금 용도를 좀 바꿔서 지금 잡아놓은 거예요. 보면 뭐 컬러풀 각잡기용, 뭐 리뷰 오프닝 엔딩용, 뭐 토크용이 3개가 있죠. 그루브, 레트로, 소프트하우스, 코믹, 재즈, 오케스트라. 재즈 같은 경우도 이제 보사, 미디움 템포, 스무스, 송들은 따로 여기 구분을 해놨고, 음악 중에 그 크리스마스 음악들이 되게 좋은 화성들, 따뜻한 화성들이 많아요. 신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건 따로 제가 폴더를 잡아놨죠. 이게 이제 작년 2020년도 카테고리로 제가 잡아놓은 것들이에요. 이런 형태로 폴더별로 나눠서 저장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에피데믹 사운드 데이, 그다음에 아트리스트 데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계속 그날은 음악만 들으면서 이거 어디다 써야겠다, 바로바로 갖다 써라, 그 말씀 드리고 싶고, 에피데믹 사운드 같은 경우는 스팀 데이터라 그래가지고 악기별로 나눠져 있는 데이터들을 따로 제공을 하죠. 가끔씩 뭐 보컬을 뺀다든지 보컬 뽑을 경우에 리듬이랑 베이스만 갖다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트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건 아니고 MR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아우트로 곡을 정했는데 아우트로 끝에 내가 뭐라 얘기할 때는 MR 형태로 나가다가 마지막에 푸바 뭐 이렇게 한 다음에 딱 마크 나올 때 음악 올라갈 때는 보컬로 바꿀 수 있는 형태. 가능하시면은 송곡 같은 경우에는 항상 MR을 거의 제공이 되기 때문에 아트리스트는 MR을 확보를 해두라.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에피데믹 사운드 10곡, 그 다음에 아트리스트 10곡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